자, 지금 코로나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응급실 의사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그 다음에 10명 검사하면 9명 확진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찾으니까 언론사 요청으로 삭제됐다는 거예요. 아마 정부에서 그 기사 삭제에 개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남아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누가 또 그 사이에 따가가지고 보도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직 응급실 의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는데 정운갑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의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0명 검사하면 9명이 확진이다. 전에 사놨던 마스크들 다 꼭 쓰라. 그래서 자기 응급실에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오면 90%가 지금 즉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가 코로나 확진자라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라는 것은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입원 안 시켜주죠. 코로나 걸려서 입원하려면 많이 아파야 입원시켜주죠. 그래서 지금 1359명으로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의 65.8%라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코로나 누적 입원 환자가 9,000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지금 5주 만에 15배가 급증한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정부나 개인도 코로나에 대해서 다들 무관심해요. 특히 질병청은 8월 말까지 확산될 거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현재 유행하는 KP3가 중증도와 치명률이 오미크론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초창기 코로나19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미크론이 처음에 유행했을 때 내가 기억알기로는 2021년 12월에 유행했잖아요. 2022년 2월 달에 한참 유행하고 그 후유증으로 2월달, 3월달, 4월달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는데 정부는 치명률이 그때 0.1%였고 50세 미만은 0.01%이기 때문에 독감보다 더 낮았고 고위험군만 마스크 쓰라 정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프면 집에서 쉬라고 하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도 이제 전 국민들이 과거 코로나 때 받았던 혜택에 길이 들여져 가지고 혜택이 없으니까 일부러 검사를 안 받고 숨어버렸습니다. 전과 달리 검사비도 직접 내야 되고 직장인들도 연차를 써야 된다. 그래서 자가 키트도 품절되어서 검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개학을 맞은 학교들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엄청나게 폭염으로 지금 이문까지 밀폐된 교실에서 에어컨 쓰면서 다 걸려버릴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가 감염된 학생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는 등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 등교를 지금 늦추는 이런 형태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학과 동시에 줄줄이 확진이 되어서 고3 학생들은 칸막이를 쳐달라고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인천의 고등학교는 개학과 동시에 코로나 막는다고 난린데 개학날 8월 12일 2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일주일도 안 돼 16일에는 12명이 되고 그래서 교내 마스크 착용하고 하루 2번 창문을 열어 환기하지만 확진자가 확인된 것만도 이 정도인데 감염된 숫자는 더 많을 거고 교사도 2명이 코로나로 병가를 냈고 그래서 전체 10% 수준인 6명이 넘어가면 이제 수업도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난리가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극심하게 퍼지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날은 너무 덥고 밀폐해서 에어컨 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학부모들 걱정이 보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지금 시험 치러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지장이 많으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큰 고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별거 아니다. 백신 갖다 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울신문은 코로나 10명 중에 9명이 검사하면 확진이다라고 한 보도를 왜 없앴는지 좀 국민 앞에 해명을 했어요. 기사 썼다가 없애면 됩니까? 코로나 위험성을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어떻게 대응해라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50대, 60대를 겨냥해서 유튜브에 보면 은퇴 후에 대기업에 다니고 은행에 다녀도 집 하나 남고 아니면 받아놓은 명예퇴직금 정도 남아있는데 씀씀이는 줄이기 어렵고 그러고 몇 년 살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고 달랑 집 하나 있는데 주택연금 가입해서 지금 받고 산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대기업이나 은행은조차도 지금 덮쳐요. 지금 은행은 적게는 뭐 한 4, 5, 많게는 10억까지 받아 놓는데도 불구하고 긴 노년에 일하지 않고는 그 돈을 꽃감 빼먹듯 빼먹으면서 살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국내에 5060들이 나름 뭐 일을 찾으려고 제2의 인생을 산다면서 뭐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교장하다가 뭐 화물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용접을 배우러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봤자 노후에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축은 노후에 하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 하는 거고 노후에는 저축한 돈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 노후 자금 대응이 잘 안 된다. 지금 젊은 30, 40대들 보세요. 자식 키우고 결혼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교육 시키고 은행에 빚 갚으면서 저축이 됩니까? 자, 그러다가 금방 5, 60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평균이 부동산 자산 비율이 75%가 넘어서 부동산 하나만 달랑 남는데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값 폭락이 진짜 무서운 것은 일본에 보니까 동경 근처의 신도시의 아파트가 한국 돈으로 4,500만 원, 또 심지어 어떤 거는 1,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거의 폐허가 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참 일본에 80년대 때 집 샀던 사람인데 집을 살 때 노후에 아파트가 그 똥값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진짜 심각한 거는 한국 사람들의 75%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값이 앞으로 지금 30, 40대가 노인이 될 한 30년 뒤에 똥값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떡하냐는 겁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숨만 쉬고 그냥 쉬는 20, 30대가 73만 명이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주역이 될 젊은 애들이 일할 자리는 마음에 드는 일할 자리는 마땅치 않고 또 있는 자리는 험악하고 그래서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디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주지 않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선가요? 교육을 시켜야죠. KBS를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대학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너들의 미래에 대해서 냉철하고 직시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030의 애들이 결혼하지 않고 많이 살죠. 그래서 보면 3040에서도 이 독신자들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노인이 될 20, 30년 뒤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독거 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고시원에 살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